첫 번째 항목은요. 바빠지는 미국입니다. 왜 정상회담 때문에요? 그것도 있는데요.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이제 여러모로 바빠지고 있는데 특히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죠. 예.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는 뉴스 나오는데 이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혁명 수비대가 말만 그렇지 이란의 정식 군사 조직이 하나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란 군사 조직이 크게 이제 두 갈래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혁명 이전에 팔레비 왕조의 군사 조직을 계승하고 있는 정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국경을 지킨다든지 영내 어떤 질서를 안정을 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군 업무는 여기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혁명 이후에 이슬람 최고혁명위원회가 새로 창설한 이 정예군이 있는데 이게 이름이 이제 혁명 수비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정치적 성격을 가진 이런 부대인 것이죠. 육해공 및 특수정보부대 등 전 분야에 걸친 한 12만 명 정도의 병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최정예군이란 얘기고 정식 군 조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하였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인데 예. 더군다나 이 조직은 이 이란 특유의 이제 신정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더 이제 예민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이란 혁명 수비대는 또 레바논의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라든지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을 지원하는 데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중동 정세에서 보면은 이게 예사로운 사건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 이란은 아주 크게 반발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조치는 국제법에 어긋난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곧바로 이제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와 여기와 연관된 군사 조직들을 전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맞대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 미국이 그동안 테러 단체를 이라크나 시리아 등의 각국의 정부에 맞서는 도구로 이용해 왔다라면서 뭐 원심 분리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든지 이런 좀 핵 개발 재개 메시지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은 다른 나라들은 입장은 어때요? 일단 이스라엘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뭐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을 뭐 허용한다든지 골란 고원의 주권을 인정한다든지 미국의 이런 입장들을 내서 좀 사이가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와 지금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도 자신들이 국제사회에 계속 요구한 내용을 미국이 반영을 해줬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란도 이란이지만 그 옆에 리비아도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리비아 동부를 장악하고 있는 군벌인 리비아 국민군이 수도 트리폴리 외곽에 전투기 공습을 포함한 대대적 공격을 가하면서 충돌이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에 따르면 이 양측의 무력 충돌로 난민이 2,800여 명 발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리비아에서 이제 내전이 다시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반군 최고 사령관이 원래 카다피 동지였다면서요? 이 칼리파 하프타르라는 사람인데요. 1969년에 카다피가 친미 왕정을 붕괴시킬 당시 쿠데타에 같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1987년에 옆 나라 이제 차드하고 전쟁을 하던 중에 포로로 이 사람이 붙잡혔는데 카다피 정권이 또 이 사람을 외면하면서 그때부터 카다피의 반대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CIA의 보호를 받으면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지금까지 쭉 살았는데 2011년에 이 카다피 축출 국면이 되면서 리비아에 귀국을 해서 반군을 이끌었다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2017년에 자신이 지배하는 군사 조직을 이끌고 이슬람 국가 이 IS와 싸우면서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적인 정당성은 어느 쪽에 있어요? 유엔은 지금 트리폴리에 있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 출범에 있는 통합정부 출범을 처음부터 지원을 해 왔는데요. 예. 그런데 현재는 또 각국의 이해관계가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좀 애매해졌습니다. 중동 국가 중에서도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무슬림 형제단이 통합정부의 주축이라는 이유로 반군을 지금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무슬림 형제단과 친한 터키와 카타르의 경우에는 이 통합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중동 쪽은 그렇고 서구권 국가들의 입장은요? 좀 애매한 입장인데요. 역시 동부의 반군이 지금 유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미국의 경우에 반군의 어떤 트리폴리 진격을 반대한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 석유 가격 문제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는 물가 상승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한쪽을 또 쉽게 편들어주기가 어렵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동 정세는 계속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리비아에는 또 우리 교민들도 일부 있고 지난해 7월 달에 무장 세력에 피랍된 이런 분도 있고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그 피랍된 사람 어떻게 됐죠? 이 정부가 리비아의 이제 통합 정부랑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이제 보도를 통해서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고. 아무래도 리비아 정부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통제권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 납치를 한 무장 조직이 뭐 협상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정부가 협상을 할 때 그 내용을 또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무장 조직하고 하는 것이기 물론이죠. 때문에 비밀리에 해야죠.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하루도 조용할 나라 없는 중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국제 망신의 위기입니다. 어떤 망신이요? 오늘 서울에서 이제 한 이후 FTA 무역위원회가 일정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 직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 협약 비준에 한국 정부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라면서 계속 미루게 되면 이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한 게 되기 때문에 국제적 위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다음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또 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이거 비준 안 하면 무역 분쟁 해결 절차로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절차라는 게 뭐예요? 이 원래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번째 단계가 정부 간 협의를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지난해 말에 이 절차에 들어가서 지난달 18일에 이미 끝난 상황인데요. 예. 이번 이제 무역 일정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는 전문가 패널 소집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을 하면 이제 3명의 전문가 패널이 이제 구성이 돼서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고 하고요. 이 결과를 놓고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이제 마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 ILO 협약 비준 문제는 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가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계가 이 ILO 협약 비준의 어떤 반대급부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그다음에 단체 협약 유효기간 연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요. 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경사노위는 그동안의 논의 경감한 정리를 해서 국회로 안건을 넘길 그럴 가능성을 이제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회에서는 뭔가 합의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면 비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탄력 근로제 그 부분도 경사노위는 일단 합의를 해서 국회로 보냈지만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 안 거치는 방법 없나요? 오늘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이 ILO 핵심 협약들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논의를 시작을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냥 먼저 의결해라. 그렇습니다. 헌법에 보면 이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걸로 돼 있고 국회는 입법과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도록 돼 있다는 건데요. 예. 그러므로 이제 정부가 먼저 비준 절차 밟으면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 4일에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해서 ILO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이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를 하면 된다라는 게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냥 정부가 하면 되지 이걸 왜 사회적 대화 기구에다가 넘겼느냐 이게 그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시민단체들은 ILO 협약 문제는 노동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렸기 때문에 이 사용자 단체들의 어떤 억지 주장 뭐 이런 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지난 26년간 협약 비준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국내법과 충돌을 해서 당장 비준이 어렵다고 해온 역대 정부와 다를 게 없는 거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이게 뭔가 좀 빠른 판단과 대응을 정부가 해야 할 때라는 거는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잘못하면 진짜 국제 망신 됩니다.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